자,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무허가 계약의 효력입니다. 1번 당연무효입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무효. 더 이상 보지 말고요. 그리고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민법은 나오니까 민법 시간에 유동적 무효 배워와야 돼요. 그래야 5월달까지 정리만 딱 하고 끝냅니다. 그 다음에 2번 형사처벌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체크하죠.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야 벌금. 2년 30%. 암기하시고 2년 30%. 그 다음에 이제 다만 필요가 없고, 다음에 3번 등기시제 각하는 X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6번 이제 토지 거래 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항인데, 자, 허가의 효력, 허가 받았으면 이용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받는 데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줄겁시다. 5년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억 이용 의무 면제 사유 안 나옵니다. 넘어가고 니은 이용 의무 기간 중요하니까 암기하시고 1번이 자기의 거주용 글자가 3개죠. 거주용 취득시부터 3년 2번이 지역의 주민련, 복지시설, 글자 몇 개요? 4개. 편의시설 몇 개요? 4개. 4개짜리니까 4년. 3번, 농업, 글자가 2개요? 농업, 취득시부터 2년. 3번, 축산업, 4번, 축산업, 임업업은 전부 다 농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농업. 지금은 그게 3년짜리가 개정이 돼서 전부 다 2년 들어갔으니까 농업, 축산업, 임업업 하나 더 하나. 농업, 축산업. 임업업 전부 다 몇 년이요? 3년. 다만 생산물이 없으면 5년. 그거 빨리 안 보이게 지워야 돼요. 지웠습니까? 네, 안 보이게 지워놔야 되고. 그래서 농업, 축산업, 임업업은 몇 년? 2년. 3년이 아니고 2년. 그 다음에 5번이 사업의 목적으로, 이게 사업 목적을 만들고 사업시행이다. 그렇대요. 사업시행.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 지역지구 구역에 맞는 사업시행. 허가구역 지정 당시부터 하고 있던 사업시행이 4년. 그 다음 6번 대체 토지 취득 두 글자로 대토 2년. 7번 현상 보존이 5년이고 8번 기타가 5년이니까 정리하면 글자 2개짜리 농업하고 대토가 2년입니다. 그래서 농대이. 자, 3개짜리 거주용 그러니까 주 3년. 4개짜리 복지시설 사업시행 복사가 4년. 그리고 글자 수에 관계없이 현기오 현상보전과 기타는 5년이다. 농대2 주축 3 참 잘못했네. 농대2 주3 복사 4 현기오. 암기지 이해가 아닙니다. 그 밑에 큰 토지 이용 의무 위반시 조치해가지고 자 기억 이행강제 부과입니다. 시군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3개월 이내 기간 중에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러 문서로 명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기간 중에서 해라 명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잡아야 돼.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이행강제를 부과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니은 이행명령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방금 했고 넘어가게 되면 자 디귿 시군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 부과 못합니다. 아까 거주용 몇 년이라고? 3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행강제 부과 못해요. 그 기간 동안만 부과해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부과 금액 해가지고 1번이 무담방치 방치가 10이고 2번이 임대가 7이고 3번이 용도 변경 불법 전용보다도 용도 변경 불법 전용도 맞는 말이지만 용도 변경 이용 목적 변경이니까 용도 변경 5 그리고 기타가 7입니다. 방치 10 임대 7 용도 변경 5 기타 7 암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 영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47번지 가면 뭐가 있다고?
영, 인, 기, 방 5, 7, 7, 10 저 이름 때문에 몇 프로 할인? 30% 할인. 한 사람이 그거 기억 다 하던데 30% DC해 해가지고 노비할 때는 그 집 가서 노비하라고. 약발이 잘 먹힌다고. 영인시 처인구 김양정동 47번째 가게 되면 영인 기방이라는 그런 집이 있으니까 그 집 가서 노비하면 100% 먹힌다고. 어디라고? 영인 기방. 영인 기방 뭐라고? 5, 7, 7, 10 영인 기방 5, 7, 7, 10 영 용도 변경 5 임대 영, 인, 기, 방 그러고 5, 7, 7, 10을 묶으라니까 용도 변경 5, 임대 7, 기타 7, 방치 10 영, 인, 기, 방 5, 7, 7, 10 자, 미음 부가 금액인데 이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면 실거래가 확인 안 되면 취득 당시 최근에 발표된 공시까지 하고 비읍, 시읍 스스로 읽어보고 이행 아까 이행 의무 기간이 이건 이행했습니다. 이행을 하면은 새로운 것은 중단해야 돼. 이행하기 전에 부과했던 것은 징수하고 이의제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명하고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어떻게 부과하냐? 이행강제금은 영인 기방 5, 7, 7, 10 부과하는데 1년에 몇 번 부과한다? 한 번 부과한다. 이행 의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이행을 하면은 새로운 것은 중단하고 이미 부과했던 것은 징수한다 이런 얘기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3번 토지 이용 조사 의무 안중요. 4번 포상금 토지거래 허가제에 위반한 자 포상금 지급합니다. 별로고. 5번 다른 법률과 관계 5월달에 보고 별로고. 넘어갑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제 특례 가지고 1번 허가의 간주. 자 1번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획 특례. 자 토지거래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체크합시다.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그 밖에 대등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 기관장이 시군구청장과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지금 누구라고?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면 기관장이 허가권자와 뭐 하세요? 협의하지.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협의라는 말은 협의는 누구만 해야 되는데 행정청만 해야 되는데 국가하고 지자체만 협의를 하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특이하게도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까지 협의하는 주체를 껴줬어요. 다른 데서는 공사 이런 것들 절대 협의 아니에요. 협의는 국가하고 지자체만, 행정청만 협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특이하게도 공사까지 봐줬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박스는 벌써 말고 2번 국유재산 취득 처분해가지고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계획더라.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는 허가 규정에 적합하게 취득 처분하고 샀다 팔았다 통보입니다. 통보하면 허가에 가름하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아까 한쪽 양쪽이 국가기관 그러면 협의하면 허가받는 걸 본다. 이제는 국유재산 그러면은 통보하면 허가에 가름하는 협의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허가제도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잡아야 될 1번 공치법에 의한 수용 2번 잡아야 될 민사집행법 경매 두 개는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수용과 경매는 허가 대상이다. 나머지 내가 안 봐도 별 지장 없어요. 자 넘어가면 5번 이제 토지거래 허가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해가지고 자 1번 이의신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관청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고 체크합니다. 한 달 내 시군구 이의신청. 한 달 내 시군구 이의신청할 수 있다. 2번 이의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경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에게 통보한다. 2번 매수청구입니다. 매수청구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서 허가처분부터 불허가 처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 통지받고 한 달 내 시군구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다. 똑같아요. 불허가 처분 통지받고 한 달 내 시군구 매수청구. 2번 안중요. 3번 토지에 대한 권리 매수청구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매수할자 하여금 체크합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해야 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해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신청서에 적힌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줄 지우고 대리인 증하는 그 말은 지우고 4번 매수 청구권의 성격.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체크합시다.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5번 안중요. 6번 매수 가격은 방금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마이너스 필요는 없다 이 얘기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선매까지 동시에 같이 잡습니다. 선매까지. 1번 취지 안중요, 2번 선매요건입니다. 선매요건 시군구청장은 자 바로 박스 1번 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2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으면 3번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자 박스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옆에 봐 옆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가 두 가지 있죠.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겠지 아니한 토지 두 가지요.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받아 가지고 목적으로 이용 안 한 토지 두 가지 토지다. 다시 218페이지 다시 와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 박스 밑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대행정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할 때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토지를 체크합시다. 협의, 매수, 협의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다.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 선매 절차에서 1번 선매자 지정은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이. 방금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아까 했죠?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토지공사 그 다음에 대행정은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 매수를 원하는 자이다. 그리고 자이다. 그리고 그 뒷말 싹 지워요. 봐봤자 더 만드니까 지우고. 매수를 원하는 자이다. 법 22조 2항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행정은 그는 더 보지 말고 그까지 보면 더 안 되니까. 2번 선매 대상 권리 통과 안 중요. 3번 선매 협의 1번 중요. 시군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청받고 체크합시다. 한 달 내 선매자 지정의 토지 소유자한테 알린다. 선매자는 지정 토지 받고 한 달 내에 선매합이 끝내야 된다. 한 달 내 끝내야 된다. 한 달 두 번 왔어요. 신청을 딱 하면은 한 달 내 선매자 지정에서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주고 선매자로 지정 통지 받은 자는 한 달 내 끝내야 한다. 그러면 이제 2번은 어떻게 끝내냐 물어보면 2번입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부터 15일 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 통지에서 선매 협의해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 내에 선매 협의조서를 시군구역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합니다.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고 4번은 더 중요하고 선매 가격은 봐봐요. 기준이 뭔가? 선매 가격은 감정가가 기준입니다. 감정 가격을 기준하되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더 작으면 신청서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선매 협의 성격 안 중요. 옆에 매수 제도 선매하고 매수 청구 비교하는 거 시험에 안 납니다. 중요해서 없어요. 자, 4절 지가 동향 조사 등 해가지고 1번 국장이나 시도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그 밖에 토지정책 수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대리인 정하는 바에 따라 줄급시다. 지가 동향 줄급시다. 토지거래 상황 조사 더 있지 말아요. 국토기획법은 지가 동향 조사도 있고 토지거래 상황 조사도 있습니다. 국토기획법에 그런 조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단지 지가 동향 조사도 있다. 토지거래 상황 조사도 있다. 그런 조사에서 뭐 한대요? 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있다 그러고 말고 거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이니까 노트 펴놓고 또 설명드려요. 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노트 25페이지 보면은 자 25페이지 자 칠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거래합시다. 토지 소유자 갑
을 간에 거래한다. 자,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시군구한테 허가 신청하면은 일단은 먼저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허가 신청은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물어보면 공동 신청지. 허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가? 다는 몰라도 뭐는 알아야 되냐? 계약 예정 가격을 가격. 신청서에 가격이 있고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다. 자금 출처대로 얘기니까 가격은 얼마다? 100원. 어떻게 조달했다? 되면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자 신청 받았으면 심사를 하는데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얘들이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보게 되면 심사 기준이 옛날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용 목적이 적합한가, 두 번째 가격이 적정한가. 근데 가격은 허가 기준에서 빼고 이제는 이용 목적만 보는데 이용 목적이 1번 이용 목적이 실수요자 맞느냐, 2번 이용 목적이 토지 이용계가 맞느냐, 3번 이용 목적이 주변 환경가 맞느냐, 4번 이용 목적이 면적하고 맞느냐. 왜 안 써줍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아까 읽어주지 않았어요? 실수요자 1번 누구의 거지요? 자기의 거지요. 실수자 2번 안중요. 주민의 무슨 시설? 복지시설, 편의시설. 실수요자 3번 중요. 농업인 등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명이 있는데 네 번째가 중요했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허가구역 안에 농업인 등이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등 취득. 안중요. 두 번째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농지 등 취득. 안중요. 세 번째 농업인 등이 주소지에서 30km 이내에 있는 농지 취득. 그것도 안중요. 네 번째 농지 대토. 그게 중요. 농지 대토. 농지 대토 몇 년 내? 3년 내. 어디에서? 80km 이내에서.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가격 이하다.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가격 이하.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중요.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시행. 다섯 번째 안중요.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시행. 여섯 번째 안중요. 허가구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 안중요. 왜 자꾸 있습니까? 사업시행. 그 설명하려고. 일곱 번째 중요. 농지 외 대토. 몇 년 내? 3년 내. 어디서? 그 허가구역에서. 항상 가격의 가격.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격은 종전가격 이하이야 된다. 그리고 뭐도 있더라? 현상 보존도 있더라. 주택 임대 사업용도 있더라.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봐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기준에 맞아 안 맞아 안 보고 먼저 뭐를 봐요? 저 토지가 선매 대상이냐 얘를 먼저 본다는 거. 싹 가서 봤더니 이 토지는 뭐에 딱 좋네. 공익사업용으로 아주 적합하네. 공익사업이 적합하다. 그럼 뭐 한다? 우리가 먼저 산다. 선매하겠다. 그 토지는 선매 대상임을 알리는 거예요. 선매 대상을 알려준다. 선매비 진행 중 알려주고 그리고 빨리빨리 선매자를 지정해야 돼요.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데 그 기간이 허가 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다? 한 달 내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토지공사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를 원하는 자. 누가 살래? 내가 저요. 자 그러면 시군구청 그래 네가 선매자다. 가라. 시군구청장 가백에 자 누가 간다? 토공이 간다. 알려주는 거예요.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토공은 자 선매 협의를 끝내는데 선매 협의를 끝낸다. 언제 끝낸다? 지정 통지 받고 한 달 내에 끝낸다. 한 달 내 끝내는데 어떻게 끝내냐 그러면 통지 받고 15일 내 뭐 제시하고 조건 제시하고 선매 협의를 시작해라. 조건 제시하고 선매 협의 시작해라. 30일 내에 뭐 제시한다? 선매협의 조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15일 허가 신청하면 한 달 내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한 달 내 끝낸다. 어떻게 끝내냐?
통지받고 15일 내 조건 제시하고 선매비하고 30일 내 선매비조서를 제출한다. 선매협의가 불성립하는데요. 어쩐다고? 지체 없이 조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해라. 선매 가격은 얼마 줄까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 얼마 써왔어요? 70원. 감정가 얼마에 70원. 저기 얼마 써왔어요? 100원. 얼마 준다? 70원. 단 이 감정가가 뭘 본다? 신청서에 적힌 가격하고 비교해가지고 신청서 적힌 가격이 작으면 그걸 줄 수 있다. 감정가 얼마? 170원. 신청서 얼마? 100원. 얼마 주면 된다? 100원 주면 된다. 굳이 많이 줄 필요 없다. 이해 잘 잡아. 이해를 갖다 이거. 이해가 함정이니까. 선매할 때 기준 가격은 감정가 기준. 근데 이 토지는 선매 대상 토지가 아니네. 봤더니 허가 기준에 적합하네. 그러면 허가를 해야지. 허가할 때는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증 교부하면 이제 소유자는 취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용 의무가 생기는데, 이용 의무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 의무 생기는데, 5년 이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아까 했죠. 글자 2개짜리 농업 뭐라고요? 대토 농대이 농업 대토 이념 글자 3개짜리 거주용 주거용 3년 4개짜리 복지시설 편익시설 사업시행 복사사 글자 수와 관계없이 현기는 5다. 현상 보존과 기타는 5년이다. 이건 암기해 줘야 돼요. 이거 암기해야 돼요. 자,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위반했다.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처음부터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명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금액이 이행감인데, 대령이 정하는 금액이 용, 인, 기, 방 암기해야 되니까 5, 7, 70 용도 변경, 임대, 기타, 방치 5, 7, 70 이 금액을 1년에 몇 번? 한 번씩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행강제는 부과했더니 이행을 하더라. 새로운 건 중단하고 이미 부과했던 것은 징수한다. 자, 얘가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불허가 났습니다. 불허가. 그러면 불허가 할 때는 왜 불허가다 사유를 서면으로 서명 통지하면 토지 소유자가 이제 권리가 침해당했으니까 이제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이렇게 권리 구제한다. 첫 번째,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을 언제까지 해요? 그러면 한 달 내. 누구한테 해요? 시군구.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견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 통보한다.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매수 청구. 한 달 내에 누구한테 간다? 시군구.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절 지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살 수 있으니까 매수 청구는 단순 청구권이고, 공시지가 기준하되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작으면 신청서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자, 이제 아무런 처분이 안 나와요. 미처분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저기까지 선매 대상이다, 허가증, 불허가 처분 사유, 이 기간을 우리는 처리기간 이렇게 처리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이 없이 지나가면 처리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에 비로소 뭐로 본다? 허가로 간주한다. 간주. 지체 없이 어찌해야 된다?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내용의 주는 대부분 한 문제짜리요. 그리고 좀 작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기관이면 기관장이 시군구 협의하면 허가받은 거는 보고, 또 국유재산 이 말 나오면 뭐 하면 통보하면 허가에 가르면 협의하는 거 보고, 토지 수용이나 경면 어쩐다? 허가제 적용 안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무허가 계약 체결하면 일단 물어보고
효력이 없다. 무효. 뭐 한다? 처벌한다. 얼마 처벌한다? 2년 30%. 이런 내용이 토지거래 허가제 관한 내용이고, 그럼 이제 교재 223페이지 보칙 벌칙에서 1번 시범 도시는 딱히 내용은 우리 시험에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시범 도시란 제도가 있습니까? 두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범 도시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시, 범, 도, 시. 그 뒷말을 해야지, 뒷말을. 시, 범, 도, 시. 아, 끝 그려야지, 끝 그려야지. 넘어갔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 간혹 나오는데, 자 시작합니다. 국장, 시도, 시장 건수. 행정청이네. 생각하는 거. 자, 미리 말하지만 1번 출입의 절차 안 중요. 답 안 나와요. 읽으면 봅니다. 국장, 시도, 시장 보고 얘 행정청이네. 도지의 시설사업 시행자. 거기는 행정청도 있고 비행정청도 있지. 그 생각하고, 다음 각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 타인 토지 출입. 첫 번째, 출입.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네. 또 타인 토지를 제조한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 두 번째, 일시 사용. 세 번째, 특히 필요하면 나무, 흙돌, 그렇게 장애물 제거 변경. 세 가지는 할 수 있네. 세 가지. 그 사유가 1번, 2번, 3번 박스에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 출입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만들려면 기초조사 하다가 타인 토지 출입. 기본계획 기초조사 타인 토지 출입. 관리계획 기초 타인 토지 출입.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은 주로 4번에서 나오니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러고 도로 설치한대. 자, 이 도로를 갖다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에서 도로 설치한다. 누가? 서울시장이. 현대가 와가지고 시장님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 네가 해라. 현대에서 할 수 있어요. 서울시장이 한다. 누가 한다? 행정청. 빨리빨리 해야 돼요. 행정청. 현대가 한다. 누가 한다? 비행정청. 근데 쫙 해가지고 아싸, 이쪽은 의정부네. 여기는 의정부네. 의정부는 누가 하려? 의정부 시장이. 그래도 이 도로는 누가 하겠다? 서울시장. 누가 하겠다? 현대가. 근데 이점에서 이렇게 지금 갑이 땅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일시. 첫 번째, 출입. 일시 사용. 나무 있으면 벨 수 있는 거요. 장애물 제거 변경. 그러면 첫 번째 뭐 할 수 있더라고? 출입할 수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고,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손에 끼쳤으면 손실 보상할 것이고. 그러니까 딱 세 가지 한번 정리하면 돼요. 출발합니다. 1번 출입 등의 절차. 1번 출입 허가 통지.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시장 권수 체크합시다.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출입할 날 체크합시다. 7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린다. 다만 행정적인 시행자는 허가받지 않고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네. 여기 봐요. 자, 현대가 갑땅에 들어간다. 누구 허가받아라? 현대는 의정부 시장이 허가받아라. 남의 땅에 들어갈 때는 뭐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서울시장에 들어갈 때는 행정청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두 번째, 서울시장이든 현대든 들어가기 며칠 전까지는 7일 전까지는 알려줘야 된다. 들어간다, 알려주고. 두 번째, 이제 사전동의요. 자, 사전동의에 1번 타인 토지를 재료조청, 임시 또는 일시 사용, 나무, 흙돌 그 밖에 장애물 제거 변경한 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 체크합시다. 동의 받는다. 이 얘기죠. 들어가서 잠시 써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쩐다고? 갑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 뭘 받으라? 동의 받아. 동의 받는데 갑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동의 받기 곤란합니다. 그랬을 때 행정청 어떻게 하고 비행정청 어떻게 하는 거 보면 돼요. 자, 2번입니다. 토지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고서 불분명 그 동의받을 수 없으면 행정적인 시설사업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시장구석에 그 사실 통지하고 행정제한 시설사업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시장구석 허가받는다. 이 얘기죠. 갑에 동의받아야 하는데 동의받을 수가 없네. 서울시장은 누구한테? 의정부 시장한테. 거기도 여기 봐야지.
동의받을 수가 없으면 서울시장 의정부시장한테 네 땅 관하니까 너라도 알아야 된다라고 뭐하고 통지하고 현대는 찾아가서 네가 허가를 해주라 써야 되니까 현대는 뭐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이 얘기요. 3번 사정통지 토지를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기할 자는 며칠 전까지 열린다? 3일 전.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은 며칠 전까지 통지? 3일 전까지 통지. 큰 3번 출입 제한입니다. 일주일 전 일모로 야간은 체크합시다. 점유자 승낙 없이 점유자 소유자 이거 보니까 점유자 승낙 없이 택지 담당 타인토리 울타리 둘러싸인 타인토 출입할 수 없다. 야간입니다. 결론 야간에는 누구 승낙이요? 점유자 승낙이요? 소유자 승낙이요? 물으니까 점유자 승낙. 수의노무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그거보다 걸리면 이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좀 큽니다. 1000만원의 과태료. 증표대 자 서울시장에 들어갈 때는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현대가 가져갈 때는 허가증 가져가가지고 요구하면 당연히 보여줘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있었으면 1번 통과, 2번 중요, 손실보상 의무자가 누구냐? 중요. 손실보상 의무자, 타인토지 출입가,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해서 손실받은 데 했을 때 체크합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한다. 손실보상은 누가 하는 게 아니다.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다. 행위자가 하는 것이요. 행위자면 누구였습니까? 서울시장이 한다고 하면 누구? 담당 공무원. 현대가 한다면 누구? 담당 직원. 얘들이 행위자니까 행위자가 보상한 것이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뭐라고? 행정청. 그 말은 서울시 또는 시행자 누구? 현대가 보상한다. 손실보상 절차는 앞전하고 똑같아. 안 보고 말로. 손실보상 얼마나 납니까? 협의 안 되면 관토의 재결 신청. 재결이 불복하면 중토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불복하면 소송.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얼마 줍니까? 협의 안 되면 관토의 재결. 재결이 불복하면 바로 소송.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는 절대 중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런 절차 안 물어보니까. 단지 보상 의무자가 누구냐? 그래서 타인토지 출입이 종종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출입 그러면 자 타인토지 출입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행정책임은 그냥 간다. 7일 전 통지다. 야간 출입은 점유자 승낙.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은 자 소유자 점유자 관련 동의받는데 동의받기 곤란했을 때 행정책임은 통지하고 비행정책임은 허가받고 3일 전 통지하고 보상 의무자는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 속한 행정청이다. 출입은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일시사용은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이러고 설명을 딱 했더니 모 학원에서 여기 73년생 손 들어봐요. 73이에요. 한 사람이 딱 놓으면 어라 나하고 똑같네?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했더니 교수님 내가 73생이에요. 73년생. 옆에 사람들 웃으면서 그러면 잊어먹을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한 명 있는 다행히 저부입니다. 저부 73년생. 출입은 7일이고 일시사용은 3일이고 이게 원래 3일 3일이었는데 7일 3일로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출입이 7일 일시사용이 3일 그거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0페이지 30일 지금 보려고 하지 말고 232페이지 3번 행정심판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입니다. 이 법에 의한 도지개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적용한다. 근데 행정심판법은 시험에 안 나와요. 형법이 아니니까. 행정심판법은 232페이지. 행정심판법은 그냥 들으세요. 행정심판법은 직근상급 행정청이요. 직근상급 관청. 직근상급 행정청. 그러면 행정청 중에서 맨 쫄병이 어딥니까? 기초지, 기초. 시, 군, 구. 처분에 불복하면 누구한테 간다? 시도로. 광역인 시도.
광역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누구한테 간다? 중앙부처 장들에게, 각 장관에게. 장관 처분에 불복하면 누구한테 간다? 중앙부처 장은 국가의 국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장관에게. 근데 그런 시험이 안 난다고 시험법이 아니니까. 그 직근상급관청이요. 시군구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누구한테 가나? 시도. 시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누구한테? 장관. 장관 처분이 위법 부당하면 다시 장관. 그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시험은 자 현대 처분에 불만있으면 누구한테? 이게 시험 문제요. 얘는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직근상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가는가? 그게 시험 문제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거를 암기를 딱 해놓은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 다음에 4번은 X고 5번 청문. 청문은 5월달에 할게요. 청문은 한 번만 딱 들으면 끝나요. 한 번만 들으면 평생 안 잊으면 평생 안 잊으면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6번부터 7번부터 전부 다 싸그리 X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계획법이 진도가 끝납니다. 배운 만큼 항상 배운 만큼 기출지문 읽어야 됩니다. 또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책에 있는 것은 법조문, 책은 법조문,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변형.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된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지문 많이 봐주시고요. 도시개발법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 걸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